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이제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가 하는 일, 그리고 변수가 어떠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용도를 이제 대충 조금 살펴봤어요. 그죠? 아직 조금 설명을 덜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수가 이제 저장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미 앞서서 봤죠. 우리가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정수, 그죠? 그리고 실수, 그리고 문자열, 뭐 이런 정도를 저장을 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이전 강의에서. 그죠? 그런데 파이썬에서 변수는 어떤 데이터든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먼저 수를 저장할 수가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수가 있죠. 정수와 실수. 그죠? 그래서 하나는 정수. 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티저라는 int라고 이제 기타 다른 언어들한테는 int라는 이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이 뭐죠?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동적으로 값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할당이 될 때, 그때 그 값이 타입이 정해진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수점이 없는 값을 우리가 정수라고 칭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티저라고 합니다. 줄여서 int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소수점이 없는 수를 이제 의미를 하죠. 그죠? 이런 인티저는. 그죠? 그래서 요 인티저라는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것을 int라고 칭을 한다. 하지만 0.524 이건 소수점이 있다. 그죠? 점 밑에 세 자리의 실수가 있죠. 그죠? 소수점이 있는 수가 필요하면 실수, 제가 플로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를 이제 실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플로트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종류에는 데이터 종류를 우리는 자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타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는 변수에다가 hello라는 같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죠. 이거는 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이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A라는 이러한 한 문자씩 저장하는 것은 우리는 캐릭터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정수, 실수, 그리고 또 숫자 중에서는 뭐 다른 언어에는 short라는 것도 있고요. C 언어하고 호환을 위해서 short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수에서도 역시 float도 있고 doubl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불린 값, 참 true 값을 저장을 하는 불린 타입도 존재를 하거든요. 여튼 파이썬에서는 변수에 어떤 자료형의 값이든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이썬에서 자료형은 변수하고는 무관합니다. 변수하고는 이렇게 변수만 딸랑 선언했다고 해서 이게 뭐 인트형인지 플로트형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값과 연관이 되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3을 넣었어요. 3을 할당을 했어요. 대입 연산자에서. 이 밸류는 인티저형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int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일한 변수에다가 밸류에다가 실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10.777을 넣었다면 이 밸류는 플로트 타입이 돼버려요. 그리고 문자열도 이렇게 같은 타입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에 의해서 해석이 될 때 이렇게 얘는 실수형이었다가 정수형이었다가 얘는 실수형이었다가 얘는 스트링형으로 이렇게 세 번의 변환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자, 파이썬이 이렇게 어떠한 자료형의 데이터든지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한번 드러나 보시죠. 자, 파이썬이 이렇게 어떤 자료형의 데이터든지 저장할 수 있는 것은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을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수에 저장하는 것은 실제로 객체의 주소이다.
따라서 객체이기만 하면 뭐든지 변수로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체라는 이 오브젝트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배울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클래스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러한 값들을 저장을 하는 일종의 데이터 타입의 형태인데, 파이썬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객체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만약에 밸류 값이 여기 있어요. 그죠? 밸류가 스택에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3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10.777로 바뀌었다. 그죠? 그죠? 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문자 열인 헬로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헬로우로 이렇게. 제가 글자를 잘 못 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했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바라든지 그리고 뭐 C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스택에 이렇게 변수가 잡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파이썬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주소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거는 전부 다 주소를 저장을 한다고 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참조 변수라고 칭을 하는 게 맞아요. 참조 변수. 그래서 참조 변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참조 변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우리가 요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스택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요거는 놔두시고요. 위에 분은. 자, 여기서 참조 변수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요거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이 여기에 딱 생성이 돼요. 원래 인티저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요렇게 생기는데 여기 3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16진수로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16진수를 0x부터 이렇게 기재를 하고 이게 100번지라면 그죠? 그럼 여기에 100번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0x 100번지가. 저장이 됐는데 자, 얘가 이렇게 가르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객체이기만 하면 뭐든지 변수로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실행을 했다. 두 번째 실행을 하게 되면 또다시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0.777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값은. 그죠? 그러면 얘는 0x 200번지라는 곳에다가 만약에 생성이 됐다. 번지가 메모리에. 그러면 얘는 이 주소를 잘라버리고 이거하고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얘는 주소를 100번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200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로우라고 있었어요. 그죠? 헬로우가 저장이 됐다. 똑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은 스트링 객체로 헬로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역시 두 번째 10.777이라는 플로트라는 객체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기가 0x 300번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을 변경을 이렇게 변경해서 저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단숨에 이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단에 들어가면요. 클래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멤버 변수라는 것도 있고요. 생성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멤버 메서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서 여기에다가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 힙에다가 할당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래스를 나중에 배우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면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까 싶어서 미리미리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파이썬 코드예요. A는 3, B는 A, C는 A, A는 hello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A는 3이고요. 그럼 B도 3이겠네요. C도 3이고요. 그죠? 그리고 A는 값을 바꿨어요. hello로.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B와 C가 생성이 되면서 얘들은 전부 다 int 타입으로 만들어지고 값은 3이 되는 이러한 객체 타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소는 얘가 들고 있던 이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A라는 헬로우가 또다시 생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소가 만약 200번지라면 이 A는 이거 3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관계를 끊고 여기에 200번지라는 타입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라는 스트링 객체를 가지고 그리고 값을 hello로 이렇게 지니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운데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변수, 상수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바탕이 되어서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이죠. 맞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드를 칠 때도 저는 재차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튼 이렇게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객체 타입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죠? 이렇게 주소값을 지진다. 변수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런 걸 우리가 reference variable이라고도 하고 혹은 한국말로는 이제 참조 변수라고 주소를 참조하니까요. 예.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런 개념을 또 포인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걸 그냥 변수로 통합을 해놨네요. 그죠? 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어준다면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클래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재차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할 일이 있으니까 뭐 급한 마음 뭐 이해가 당장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반복을 한번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뭐 등등을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변수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개발자들끼리 좀 이렇게 상호간에 이제 좀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할까요?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제약이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대다수 비슷합니다. 하나의 언어만 제대로 하시게 되면 타 언어들을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다른 자바라든지 C라든지 C++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공부하기는 좀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비슷한 개념인데 문법이 조금 다르고 뭐 그러한 특징들이 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짓는데 보면 의미 없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한다 치죠. 썸이에요. 그죠? 합계는 썸인데 여기다가 이 변수명에다가 썸을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어주면 참 합계구나 이렇게 알아보기가 쉬울 것이고 평균이라면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어준다면 상당히 편리할 텐데 알아보기도 수월할 거고 가독성 면에서 좋아할 텐데 이걸 그냥 A 이걸 B 뭐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을 이제 좀 남들이 알아보기 쉽게 가독성이 쉽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프로그래머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sum이라든지 average라든지 이런 합계와 평균을 구할 때는 이러한 변수명을 써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아울러 소문자와 대문자는 서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sum 하고 대문자죠,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sum, 요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거는 서로 다른 걸로 인식합니다. 알겠죠? 같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변수명을 짓는데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밑줄로 언더바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변수의 이름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울러 숫자로 시작해서도 안 돼요. 요거는 제가 뺐군요. 단어를 구분하려면 언더바를 사용을 해서 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 예제가 나와 있네요. 그죠? value라고 하든지 아니면 언더바 카운트로 하든지.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언더바가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은닉성 캡슐화 기능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개념인데 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언더바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우리가 좀 중요한 뭐 그러한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선언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박스 볼륨이라고 있죠. 그죠? 박스 한 단어죠. 볼륨 한 단어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이런 걸 우리가 낙타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낙타 표기법. 그리고 이것도 number of pictures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인데 여기에는 웬만하면 이것도 대문자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king 3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숫자로 시작하는 거 안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숫자가 없으면 nd 언더바 베이스 이거는 돼요. 그런데 또 money 하고 특수문자 들어갔다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낙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뭐 TV의 볼륨이다. 그러면 TV의 볼륨이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TV 볼륨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개발자들은 이렇게 적어줍니다. TV 볼륨 이렇게 아니면 또 오디오 볼륨이다.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륨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적어주냐면요. 이게 이제 낙타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낙타의 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틀린 단어잖아요. TV는 TV고 볼륨은 볼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게 가다가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면 그죠? 요거는 대문자로 표기했다가 이렇게 간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개발자들은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낙타체를 많이 사용한다. 낙타체란 변수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my new car처럼 m은 소문자 그리고 새로운 단어 new에는 n 대문자 대문자 단어 car는 또 역시 c는 대문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개발자들 간에 개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로는 우리가 consta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상수라는 것은 상수는 한번 값이 결정이 되면 절대로 변경이 안 되는 수를 말합니다. 변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권장사항은 상수의 이름은 통상 대문자로 작성하는 게 관례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tax rate 이 세율이다라고 하면 0.35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매크로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요. 자, 여튼 파이 값은 3.141592 맥스 사이즈라는 이 상수 값은 100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잖아요. 지정을 해 놓으면 얘들은
절대로 변경을 시키면 안 돼요. 변경시키는 순간 에러 뜹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왜 대문자로 적는 게 좋겠냐. 자, 보세요. 텍스 레이트를 0.35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텍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변수죠. 그죠? 여기에 1000 곱하기 텍스 레이트이 왔어요. 0.35가 오지 않고 텍스 레이트라는 상수가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컴에서 1000 빼기 텍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린트해서 현재 세율은 텍스 레이트 또 텍스 레이트이 왔어요. 0.35 곱하기 100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아래 소스에서는 왜 0.35라 적지 아니하고 텍스 레이트로 코딩을 할까? 이건 두 가지의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 레이트로 우리가 이렇게 딱 코딩을 해두면요. 가독성적인 면이, 그죠? 텍스 레이트, 세율이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울 거고요. 그죠? 아울러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죠. 이런 상수값들은. 두 번째로 만약 세율이 바뀌면, 자, 여러분들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거는 지금 간단한 예제라서 그런데 성적 처리 프로그램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고 치면 사용자로부터 이제 파일로 이제 되어져 있는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드리고 파일 입출력을 해서 읽어드려야 될 겁니다. 읽어드려서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학생이 있다면, 그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각 학생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국영수가 있다면, 그리고 합계가 있고 평균이 있겠죠. 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평균을 구하고 뭘 해야 되고 이제 하려 그러면 순위도 성적도 입력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루프를 돌아가면서 반복문을 써가면서 그 합계를 더해야 되고 또 나눠야 되고 순위도 매겨야 되고 또 등등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굉장히 많은 펑션들,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호출을 하든지 아니면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하든지 등등을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이 20명이라고 딱 우리가 그냥 숫자로 넣어놨다고 봐요. 학생 수가. 그러면 20명만 토탈 합을 이렇게 구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학생수는 어디라든지 우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학생수는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20번 돌면서 각각의 학생들의 합계를 구하고 좀 평균을 구할 건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20이라고 만약에 넣어뒀다. 그죠? 반복문을 넣을 때 20을 넣어줬다. 그러면 우리는 루프 돌릴 때마다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반이 20명이 한 명이 전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한 명이 또 퇴학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 명이 전학을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얘 값은 변해야 되겠죠. 21이 되든 아니면 19가 되든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모든 소스를 뒤적거려 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20이라는 값을 다 찾아서 19나 혹은 21로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아주 껄끄러운 작업, 아주 짜증나는 작업에 짜증나는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전혀 능률성도 없는, 그죠? 그럴 때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텍스 레이처럼 이렇게 20명이야. 그럼 20명으로 딱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서 20번 도는데 그거를 우리가 20명을 student 언더바 넘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문자로 상수로 만들어 두었다면 그 한 줄만 이것만 바꾸면 되죠. 맞잖아요. 그럼 이거 20명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student numb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한 줄만 바꾸면 우리가 여기서 수정만 하면 19나 전학 갔다. 그럼 19명. 그리고 전학 왔다. 그럼 21명. 뭐 이런 형태로 요 한 줄만 바꿔주고 컴파일링만 한번 해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을 아끼고 상당히 유지보수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상수를 정해서 써주면 좋은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울러 상수값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변수와는 다르게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컨스탄트, 변경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코멘트, 주석인데요. 그죠? 주석은 이미 1장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어요. 그죠? 요렇게 샵으로 한 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샵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스 코드에 붙이는 우리가 설명글이에요. 설명글. 그리고 주석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을 설명을 한다. 그리고 주석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아울러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러가 주석은 무시하면서 주석에 대한 기계어 코드를 전혀 생성하지 아니한다. 생성하면 골 때리죠. 그죠? 네, 안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샵이라고 적어주면 주석이 된다. 그래, 주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권장사항은,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주석은 반드시 있어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로 해가 되는 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짠다고 치죠. 그러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뭐 개발자, 그러니까 프로그램명,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명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적고, 그리고 뭐죠, 버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하고, 그리고 뭐죠, 버전 이렇게 하고 이제 개발자명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의 시작점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원래가 21년 01.2 뭐 1이다. 그래서 누구 위해서 by 뭐 ss 뭐 by 뭐 by 홍길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홍길동에 의해서 이렇게 버전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력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코드를 맞닥뜨린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소스를 건드린 사람을 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죠. 히스토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어떤 게임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계속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버그가 있고 에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울러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저도 현업에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경험을 해본 사람 중에 몇 번을 경험을 한 사람이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려운 알고리즘이에요. 진짜 제가 온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어떠한 펑션, 함수를 만드는데 거기 안에다가 뭐 어떠한 알고리즘을 뭐 가져다가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출력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는 알겠죠.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죠. 그죠? 현업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하루 온종일 매달려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다음에 또 이게 에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면 뭐죠? 의뢰했던 회사들이 이거를 좀 수정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딱 들어가 봤는데 분명히 내가 짠 프로그램인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처음에 한번 여기에 집중을 했을 때, 짰을 때 여기에다가 주석을 디테일하게 그 한 줄 더 먹는다고 뭐 소스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기 싫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주석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여기에 에러가 났을 때 이 주석을 보면 이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업무의 효율을,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위드스, 하이츠, 에어리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사각형의 가로 길이구나. 이게 사각형의 세로 길이구나.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구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짜신 분이 뭐 비록 설사 얼마 되지 않은 코드지만 이렇게 적어두면 남들이 봤을 때 해석하기 쉬운 코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한 내용으로 이 주석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30분이 다 됐네요. 네, 마무리하고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